자, 김대경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요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네. 저희 은행에 이제 우리 부동산 팀이랑 네. 세무사 팀이 합쳐져가지고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가 하나 생겨가지고 저희 손님들한테 보다 그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컨설팅 팀. 네, 센터. 예. 이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김대경 세무사님은 저희 채널에서도 이제 나오셔가지고 명사특강에서 뭐 평가하는 거라든지 상속증여 관련해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또 오늘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자료죠. 네네. 네, 이 자료인데 제가 저희 세무사님 그 소개만 좀 간단히 해드리고 마이크를 넘길게요. 자, 김대경 세무사님, 상속증여센터 하나은행이시 맞죠? 네, 하나은행입니다. 네네. 현재 자산관리 그룹 세무사를 2018년부터 지금까지 네. 하고 계셨고 그 전에 경력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3국 2국. 네네. 야, 이거 이렇게 근무하신 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은행에서 이제 타은행과 통틀어 했을 때 이 경력이 있는 것은 하나은행의 세무사 저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은행에 딱 하나 있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네네. 세무조사론 수업을 듣는데 당연히 이제 세무조사를 당해보신 분들은 계시지만 받아보신 분들은 계시지만 실제 진행하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녹아져서 될 것 같고 그 전에 종로 용산 마포 영등포 세무서 조사팀장 그리고 세무법인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은행 세무담당 PB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그 한국경제의 김대경 세무사의 절세 노트. 맞습니다. 저도 네이버 프리미엄에서 제네시스박의 절세 노트로 하고 있는데 또 반갑습니다. 아유. 네. 자, 그래서 저희 그 세무사님 소개는 간략히 이렇게 하는데 상속증여센터는 대충 뭔지 알 것 같긴 한데 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말씀 그대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 그 중에서도 상속증여에 관련된 절세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취득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상속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상속세뿐만 아니라 상속 이후에 본인이 그거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그 향후에 보유세라든지 양도세까지 전반적인 세금이 들어갔다고 하면 모든 컨설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님이 아시듯이 뭐 이렇게 잘못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이게 꼬이게 되잖아요. 그 첫 단추부터 꼬이면은 돌이킬 수가 없죠. 그걸 사전에 완벽하게 컨설팅 한다. 이런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거의 원스톱 서비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2023년 개정세법과 최근 국세청 소식. 최근 국세청 소식. 궁금하신 내용들. 아주 궁금해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절세법. 알면 그냥 돈이 확 세이브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죠. 넘어갈 수 있는. 너무 안타깝죠. 안타깝죠. 간단한 거, 아주 간단한 거 준비했습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 우리 2023년 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게 개정이 됐는데 숫자가 벌써 6개나 되면서 어떤 게 그런데 바뀌었는지 또 바뀌고 있는지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 방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에서는 뭐 이게 조정 지역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은 이제 조정 지역이 딱 4군데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남 3구, 용산. 2023년 올해 1월 5일부터 모든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고 딱 4개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정지역에 따른 세금 효과를 한번 보실게요. 조정지역이 되면 이게 세금별로 이렇게 숫자에 따라서 중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과, 취득세도 중과, 종부세도 중과, 양도세도 중과. 양도세 중에서는 지금 이게 좋은 소식 하나 있죠. 원래 올해 5월 9일까지만 유예를 한다고 했다가 그냥 다 필요 없다. 너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줄어드니까 내년까지 연장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조정 지역인 이 강남 3구랑 용산구도 내년 24년까지는 팔아도 양도세 중과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세금에 대해서 이제 뒤에 차례대로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 3개씩 준비했거든요. 취득세 3개, 종부세 3개, 양도세 3개. 자, 한번 보실게요. 취득세 관련된 내용 개정된 거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미 네. 예고가 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시가 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 용어가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시가 표준액은 이제 이게 시가 인정액은 말 그대로 네. 거래되는 가격 그것을 네. 이제 시가 인정액으로 보시면 되겠고 네.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이제 그 개별 공시지가나 우리가 알고 있던 기준시가 그렇죠. 네. 기준시가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국세와 지방세에서 네. 그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제가 이따가 한 방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네. 요거는 이미 개정이 됐었고, 네. 그 다음 취득세. 이것도 이제 그 하나의 주택을 샀다가 네. 신주택을 하나 산 다음에 네. 요 3년 안에 요거를 이제 팔면 네. 요 중과를 안 매기는 규정이 있었죠. 근데 이게 또 뭐 취득세에서도 이게 조정지역이냐 아닌지에 따라서 뭐 2년이니 1년이니 이런 게 있었는데 깔끔하게 네. 3년으로 네, 3년으로 예, 조정이 됐음.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취득세에서도. 예, 참고로 저때 이제 신규주택이 예. 이제 조정인 경우만 네. 이 방법 쓰면 됩니다. 비조정은 네네.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이미 개정이 완료됐다는 거 3년으로. 야, 네. 이게 표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지금 현재 이렇게 취득세율이 집을 2개 조정지역에 사면 8%. 네. 세 번째 살 때는 12%. 네. 대부분 이게 12%인데 요렇게 이쪽으로 개정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오른쪽으로. 예. 아까 네. 그 작년 12월에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네. 요렇게 개정이 된다고 했는데 현재 이제 개정 예정이라고 돼 있지 네. 않습니까? 이게 개정이 이게 언제 될지 약간 미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성격 급하신 분들은 예. 네. 이미 사가지고 이게 환급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개정이 조금 취득세. 저는 이게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전혀 그 어떤 이야기가 안 나와서 좀 힘들겠다. 게다가 이제 야당에서도 반대를 했었잖아요. 대놓고.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여당 그 당내 경선도 끝나고 좀 뭔가 이제 네. 야당 쪽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이게 여야가 협의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된다면 네. 작년 12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분들은 네. 취득세 환급을 신청하셔서 네.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뭐 개정이 만약에 됐는데 네. 이제 좀 늦어져서 네. 정기국회,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 뭐 임시국회가 아니라 정기국회에 가서 좀 아주 뒤늦게 가서 올해 네. 하반기에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네.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맞습니다. 저 소급되는 저 날짜에 대해서 그렇죠. 설마 변화는 없겠죠? 이것은 이미 이제 정부 행안부 보도자료로 나갔기 때문에 이걸 네. 바꾸면 이제 신뢰가 조금 이게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안 바꿔야 된다는 게 이제 제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너무 신뢰를 깬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요즘에 신뢰 깨는 거를 뭐 별로 이렇게 예, 저도 물론 저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약간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6%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희망을 약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취득세 아직 개정 안 됐다는 거. 예, 그걸 꼭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앞에 두 개랑. 네. 그다음에 종부세. 이거 종부세 올해 많이 완화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1주택자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승됐죠. 그다음에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네. 요거 기본적으로 요거는 다 이미 개정돼서 알고 계시는 분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가장 큰 점이 이제 세율이 완화됐다는 점이죠.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자,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앞에 이제서요. 작년에 공정시장 가격비율이 60이었잖아요. 네네. 올해도 60일까요? 지금 현재 시행령에서는 아직 60으로 돼 있는데 아마 일부에서는 이것을 이제 80으로 올린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냥 제가 소설을 써보자면 작년에 야당에서 80으로 해라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뭐 조건이 있었죠. 예, 근데 일부 개정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80으로 만약에 되면 뭔가 딜이 있었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법은 시행령은 아직도 60%라는 거. 자, 60 기대하겠습니다. 60. 자, 60 되면 좋겠네요. 자, 조정 대상 지역. 원래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면 2주택자 세율이 뭐 거의 2배 정도. 그러니까 내가 1주택 가지고 있었으면은 1,000만 원 낼 거. 그냥 2주택인데 똑같이 공시지가가 똑같이 500에서 1,000만 원인데 배로 내라는 거죠, 그냥. 세율이 약간 부당해서 이 조정 지역에 대한 그 세율 불리함은 이번에 완전히 개정해가지고 없앴다는 겁니다. 여기 약간 이제 그 서울에 2주택 가져가지고
굉장히 불리하셨던 분들한테 네네네. 올해부터 이제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주택이더라도 과표가 12억이 안 된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 안 되고 일반 세율로 이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이 완화된 종부세 12월 달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겠죠. 네. 이미 이거는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 원으로 공제가 올라갔고 네. 1주택 아니신 분들은 6억에서 9억 원으로 이렇게 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내시던 분들이 네. 올해 아예 종부세가 안 내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나오실 그런 분들 같아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요건 이제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이건 네. 확실하게. 자, 마지막으로 종부세. 종부세도 이게 일시적 2주택자는 네. 이게 1주택처럼 해서 해주는 네. 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뭐 부부 공동명의 이게 불리하다 이런 것 때문에 요게 부부 공동명의를 1주택자처럼 해주는 게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이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로 생겼는데 요것도 이미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 안타까운 게 우리가 양도세에서는 그 일시 2주택을 세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를 했는데 이 종부세는 요게 이제 동일인이셔야지 이게 되더라고요. 동일인이라면은 요거는 이제 종전주택 남편이 취득하고 네네. 이거는 부인이 취득했다.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별과세니까. 그렇죠. 양도세에서는 이게 되거든요. 이게. 세대 기준으로 보니까. 세대 기준. 근데 이것도 이제 세대 기준인 것도 있는데 원래 그 계산의 원칙이 인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기재부에서 이미 해석을 내 가지고 사람이 다르면 안 된다. 제가 이게 빨간색으로 적어놨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동일해야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양도세랑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 좀 방금 그 설명해 주신 거 좀 조심해야 되니까 혹시 이해 안 되셨다면 약간 그 뒤로 또 가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됐다. 3년으로. 네. 자, 다음은 양도세. 자, 이제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도 우리가 이제 1년 미만 보유하면 무려 77% 지방세까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뭐 1억 벌면 그냥 7,700원 그냥 세무서가 쏙 가져가는 거죠. 2년 미만이면 66%. 이게 이제 단기 양도에 대한 규제 세율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폐지한다고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요게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럼 이거 안 되는 이유도 그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세율은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거 아직 통과 안 됐기 때문에 뭐 최소 2년 이상은 보유하셔야 우리가 기본세율로 갈 수 있다는 거. 지금 수준에서는. 분양권도 지금 어마어마하죠, 지금. 1년 미만. 요거 77%. 요거는 개정 예정인데, 요건 아직 조금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양도세.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 분양권이니 무엇이니 취득 시기에 따라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요것도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이제. 그냥 뭐, 조정이니 비조정이니 따지지 않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에 팔면 비과세 해주겠다. 종전주택을. 근데 이게 우리가 요구에 가끔 이게 실무에서 보면 요게 걸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1년 후에 취득하는 거? 이거 모르셨다가 그냥 뭐 나는 이거 딱 3년만 생각하시다가 요게 간혹 있습니다. 10건에 뭐 한 건 정도는 이게 간혹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1년 텀을 가지고 취득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주의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취득세와 종부세는 없습니다, 그게. 그렇죠. 양도세도 이런 거 뭐 크게 의미 없는데 예전부터 이제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한 방으로 정리했는데 이게 개정 예정된 것 중에 이렇게 바뀐 것들, 요게 이제 우리 깔끔하게 바뀌었죠, 이거. 어떤 거죠? 대주주. 상장 주식 대주주. 이거 뭐 가족 전체 합쳐가지고 10억이 되느니 마느니 이런 거 따졌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아주 큰 최대주주 뭐 이렇게 기업 오너분들 이런 거 아니고서는 이제는 이제 인별로 이것도 계산한다는 거. 그냥 뭐 와이프 5억 있고 제가 한 9억 있어도 내 기준으로 10억이 안 넘으면 뭐 내년에 상장 주식 차익 벌어도 양도세 아예 없는 거죠. 여기 아예 없다는 거. 이 법인세율도 살짝 내렸습니다. 이거 1%포인트씩. 1%포인트씩.
이거 금융투자소득세 이거 깔끔하게 또 이게 2023년부터 하려다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네. 25년으로 늦춰졌다는 거. 네. 가상자산도 같이 2025년으로 유예가 됐습니다. 우리 가상자산은 네. 뭘로 과세돼요? 기타소득인가요? 양도세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이제 기타소득으로 그렇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네. 예? 그 1주택 기준도 동일하게 12로 맞췄습니다. 12로. 사람들 헷갈려 하시니까 뭐 낮춘 것도 있고 9억 넘어가는 것에서 12억. 이건 이제 주택 임대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아니고 기준시가 12억으로. 요건 이제 이미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요거는 다들 아시겠죠. 증여 후 양도에 대한 2월 과세. 네. 증여 이후 10년은 넘어서 이제 양도를 하셔야 2월 과세가 적용이 안 된다는 점. 네네.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증여 받은 것부터 네. 기존에는 상관없다. 적용이 됩니다. 이 정도 해서 이제 개정세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이제 개정세법 살펴봤고 이게 집값이 요즘에 네. 주택 가격이 뭔지 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네. 전문가들이 뭐 내려간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약간 뭐 하방이 와가지고 약간 그 일시 반등이 있지 않냐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시스님? 아유, 저는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고 전망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지금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이 숫자는 빨간색 숫자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 이거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 만든 표입니다. 이거. 예. 98년부터 있네요. 예. 이게 지금 보시면 2123, 2123. 야, 이게 제가 이게 한번 이렇게 그 법을 이렇게 쭉 따라가 봤어요. 이 숫자가 뭐냐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시 2주택에 대한 기한입니다. 기한. 네. 종전주택 처분 기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 보시면 여기 98년도부터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이때는 2년이다가 1년에 2년, 3년. 뭐 이때 이때 집값이 뭐 12, 16 대책 이때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집값 내린다고 이제 1년으로 했다가 이제 살짝 내려갈 것 같으니까 2년. 그래서 현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3년으로 기한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야, 이게 그 처분 기한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지금 3년이죠, 3년. 요 날짜가 이제 그 우리 정부 들어선 날짜에 맞춰서 3년으로 다 개정이 됐습니다. 이걸 보시면, 야, 제가 또 이 집값과 이 좀 전에 그 처분 기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요 빨간색이 이제 그 집값, 2006년도부터 이게 우리나라의 실거래가, 부동산 실거래가가 이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집값 이 추세에 대해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입니다. 그다음에 이 초록색이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죠. 이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놓고 보니까 이 세금이 이 집값이 오를 때 집값이 침체가 되면 이 기한을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이게 약간 후발적인 요인이어가지고 이때 1년으로 줄였는데도 이게 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이 직접적으로 이게 막을 수는 없다. 집값 상승을 많이 이렇게 했지만 요 내려가는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점차 이게 낮춰주고 있으니까 이게 비교적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제가 왜 이 그래프를 이제 그랬냐면 이 그래프와 집값에 대한 그래프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그 허용 기한에 대한 그래프를 왜 그렸냐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님 이때 아세요? 2013년. 13년.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때 거의 하방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때가 되면 이 정부에서는 이제 그 미분양 물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있어요. 무르익어 가고 있다고 이제 보는 이제 세금 전문가들도 일부 있는데 이제 대책 한번 빨리 볼까요? 보시죠. 이때 있었던 어떤 대책, 이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What happened in 2013. 이거 갑자기 저는 왜 영어를 안 해요? 어쨌든. 제가 할까요? 이거 20 뭐 이렇게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2013년도 기사입니다, 이거. 2013년 3월 5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영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때는 이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됐었죠. 하우스푸어, 그렇죠. 하우스푸어. 이때 더는 못 버티겠다. 이거 지금 집 샀는데 우리 저기 1주택자 되려고 내 집 사고 싶어서 집 샀었는데
이게 이자 부담은 그대로 있는데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집값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분양 분량 한번 보시죠 이때. 네. 지금 2022년도 현재 이게 미분양 물량입니다. 이게 연합뉴스에서 발표한 거 국토부 자료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분양 그렇죠. 주택이. 이것 때문에 뭐 지금 뭐 건설사들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워하고 있잖아요. 네. 이때 이 세금 대책 보시겠습니다. 네, 세금 대책 어떤 게 나왔을까요? 짜잔. 자, 이때 이제 이른바 이제 99조의 2. 네. 이게 이제 2013년도 4월부터 그해 말까지 이런 주택들 미분양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네, 신축, 미분양, 그리고 1주택자로부터 취득. 2위 1주택자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거세. 그분들 있잖아요. 저기 뭐 하우스푸어. 네네. 하우스푸어 집을 팔고 싶어도 받아주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네. 세금 혜택에서 이 1주택자들의 주택을 사주셔라. 사주셔라. 그러면 그 사주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혜택이었죠. 네. 자, 이 주택을 산다. 네. 그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을 팔 때, 비과세 받을 때 네. 기한에 상관없이 얘는 빼버리겠다. 그렇죠. 그 주택 사면 우리 아까 그 3년인지 2년인지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한 필요 없다. 네. 뭐 10년이 지나서 팔더라도 그냥 다 빼버리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그 감면 대책이 이때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혜택이 또 있었죠. 그렇죠. 집 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2억에 샀다. 근데 5년째 될 때 뭐 4억이 됐는데 2억의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세금 안 받겠다. 안 받겠다. 네, 5년 안에 팔면 세금이 없다. 네. 그리고 5년이 넘어서 팔더라도 5년이 넘어간 구간에 대한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겠다. 그렇죠. 댁에 가시면 요런 거 찍어진 그 분양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요거. 네. 저 도장이 네, 중요하죠. 요 도장. 저거 없으면 잊어버리면 네. 안 되는 거죠. 네. 잊어버리면. 다시 재발급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절대 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근데 제가 어제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네네. 어떤 전화였나요? 이거 갖고 있는데 네. 중간에 증여를 했다는 거예요. 반을 배우자한테. 절반을? 네. 그럼 뭐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절반을 증여했다. 네. 저는 네. 원래 갖고 있었던 네. 거는 되고 네. 증여한 거는 새롭게 했으니까 거기 네. 그 지분은 따로 안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이제 다른 주택을 팔 때 요게 빠지는지 네.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네. 요게 이제 그 중간에 증여를 해버리면 세대 기준으로 네. 따니까 요 자체가 적용이 안 돼 버리니까 네네네. 이 주택 팔 때 아까 그 혜택 있지 않습니까? 비과세가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 증여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혜택이 사라진다는 거. 이미 좋은 혜택을 갖고 있으니까 굳이 안 건드리는 게 좋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거 절대 갖고 증여해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저도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기재부 예규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다행히 또 이제 아직 파시지는 않아가지고 요거 먼저 처분하시고 요거 비과세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안내는 드렸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요런 대책이 나온다. 네. 만약에 네.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 이제 99조 2조 같은 혜택을 네. 발표된다. 그러면은 이제 사신다는 네. 분들이 지금 대기자가 엄청 네. 많습니다, 지금. 와, 근데 이게 뭐 저도 이제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네. 분명히 좋은 혜택이긴 한데 네. 굉장히 이제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네.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이제 잘 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혜택은 정말 네. 좋은 거다. 네네. 그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